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1살 여자이고 평범한 직장인이자 아이 둘을 둔 엄마입니다. 30살에 결혼하여 허니문 베이비로 첫 아이를 낳고 바로 연년생으로 둘째를 낳아 지금은 다른 엄마들보단 조금 젊은 엄마로 지내고 있어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내 인생에 결혼은 없다 생각하며 살았어요. 왜냐면 저희 엄마가 정말 힘들게 사셨는데 20년 넘게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다 모시고 가부장적인 아버지와 함께 살며 그 모진 세월을 다 겪으시며 사셨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저는 당연히 결혼과 육아 그리고 시집살이는 미친 짓이다 생각하고 꾸준히 비혼주의를 외치며 살았어요. 게다가 저는 성격이 대차고 하고 싶은 말들은 다 해야 하는 사람이었기에 항상 저희 친할머니에게 요주의 인물로 찍혀 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항상 엄마를 대변해 입 바른 소리를 잘 해댔어요. 그럼 할머니는 제 머리를 콩 하고 찍으시며 여자가 저리 기가 세서 어떤 놈이 데려갈지 모르겠네. 다 니 애미 성격 닮아서 그 모양이지. 니 애비는 선비처럼 얼마나 고고한데 저리 경박스러운 피가 섞였으니 저딴 애가 태어나지. 라는 말을 항상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가 어릴 때부터 듣기 싫은 소리에 좀 면역이 쌓여 있었어요. 그게 결혼해서도 써먹을 줄은 몰랐죠. 아무튼 비혼주의를 외치던 제 앞에 남편이 운명처럼 나타났고 사랑이란 초콜릿을 처음 먹어본 아이처럼 저는 급속도로 남편에게 빠지게 되었어요. 원래 처음 경험하고 처음 알게 된 게 제일 무섭다고 제겐 남편이 그런 존재였죠. 남편과 연애하면서 몇 번씩이나 싸우고 헤어질 뻔했을 때도 제가 먼저 남편에게 매달렸어요. 한 성격하는 저도 사랑 앞에선 소녀처럼 변하더라고요. 엄마도 이런 저의 모습을 보곤 드디어 우리 딸도 결혼할 수 있겠구나 하며 만세를 부르셨으니까요. 저희 엄마 결혼이라면 아주 진절머리가 날 법도 한데 저한텐 항상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라고 하셨어요. 결혼해서 엄마처럼 살지 말고 엄마보다 더 나은 삶을 살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셨죠. 이런 엄마의 간절한 마음이 통한 걸까요? 저는 남편과 정말 급속도로 서로에게 빠지게 되었고 2년 연애 후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남편이 저보다 3살이 많아 장가를 갈 나이긴 했거든요. 하지만 걸림돌이 하나 있다면 남편과 저의 직업 학력 차이였는데 저는 2년제 전문대를 졸업해 화장품 판매 사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서울에서 공대로 유명한 H대에 졸업해 대기업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이런 게 걸림돌은 아니지만 남편의 집안에선 매우 걸림돌이 되었죠. 남편 식구들도 딱히 학벌이 좋거나 좋은 직업을 가진 분들은 없었는데 유난히 남편이 제일 나은 사람이었기에 다들 남편에게 기대하는 기대치가 높았어요. 그러니 결혼 상대로 데리고 올 여자도 기대치가 높으신 모양이었어요. 저는 처음 시부모를 뵙는 거였고 나름 잘 보이기 위해 굉장히 애를 많이 쓰며 만남을 가졌는데 역시나 시어머니에게 찬바람이 쌩쌩 불었죠. 거기다 저랑 동갑인 시누이까지 절 쳐다보는 눈빛이 감히 니까짓게 우리 아들을 우리 오빠를 넘봐 하는 눈빛이었죠. 그 두 여자 사이에서 얼마나 진땀을 뺐는지 몰라요. 한겨울에 입고 간 목폴라가 땀으로 다 젖을 정도였으니까요. 시어머니라는 존재가 이렇게까지 대찬 저를 약하게 만드는구나 싶어 낙담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남편을 놓치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 또한 어떻게든 남편을 쟁취하고야 말겠다는 강한 목표가 있었거든요. 이런 시어머니에게 내가 더 잘하면 되지, 내가 더 살갑게 하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저희 엄마에게도 한 번 사준 적 없는 고가의 화장품 세트와 고가의 한우 선물 세트까지 사다가 뇌물처럼 바치곤 했네요. 하지만 저희 집은 시댁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엄마는 백년 손님인 사윗감이 저희 집에 왔다며 상다리가 부러져라 상을 차리셨고 남들한테 뭐 하나 베푼 적이 없던 저희 아버지도 그날만은 제일 아끼는 양주를 꺼내 남편에게 대접해 주었죠. 이게 시댁과 친정과의 차이인가 싶었네요. 그렇게 저희는 불편한 상견례와 불편한 결혼식 속에 부부가 되었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얼마 안 돼 임신 소식까지 듣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의 미움을 사기도 전에 뱃속의 아이가 제게 효도라도 하듯 선물처럼 찾아오게 된 거죠. 전 이런 기쁜 소식을 시어머니한테 알렸지만 시어머니는 제게 아주 임신으로 못을 박아버리는구나. 혼인신고하지 말고 좀 살아보고 결정하라고 했는데 벌써 임신이 되냐? 으유, 아주 우리 아들 발목을 제대로 잡는구만, 제대로 잡어. 라고 하셨어요. 축하는 바라지도 않았지만 그게 임신한 며느리에게 할 소리인가 싶기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었죠.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처럼 저희 집에 오셔선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셨어요. 남편과 덮는 이불에 실수로 커피를 쏟아부었다며 그 추운 겨울날 베란다에서 이불 빨래를 하라고 하시는데 자고로 몸이 직접 닿는 이불은 정성스럽게 빨아야 된다. 가뜩이나 우리 아들은 밖에서 큰일 하는데 네가 덮는 거라면 내가 손빨래 시키지도 않는다. 우리 아들하고 같이 덮는 이불이니까 해야지. 라며 팔짱을 끼고 베란다 밖에서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때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안 한다고 말도 못하고 찍소리 없이 이불 빨래를 했었죠. 한참을 다 하고 뒤돌아 베란다 밖을 나가려고 하니 세상에 베란다 문이 잠겨져 있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화장실을 갔는지 방으로 주무시러 갔는지 온데간데 보이지도 않고 말이죠. 저는 베란다 문을 두드리며 한참 동안 시어머니를 찾았지만 시어머니는 절 베란다에 가두어 놓고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아주 이가 갈려요. 저는 밤 8시까지 몸을 덜덜덜 떨며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렸고 집에 돌아온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기겁을 하며 난리가 났지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 도대체 제정신이세요? 아니 어떻게 임신한 며느리를 문 밖에다 가둬놓으실 수가 있으세요?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상황이냐고요? 라고 하니 시어머니는 억울하다며 내가 문을 잠그긴 왜 잠그냐고 난 잠근 적 없다고 말도 안 되는 발뺌을 하기 시작하는데 결국엔 남편이 난리를 치니 자기도 모르게 습관처럼 잠갔나 보다고 미안하다 라는 말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때부터 시어머니의 이상한 짓이 시작됐나 봐요. 시어머니는 이런 짓 외에도 온갖 시집살이를 시키셨는데 저도 살다 보니 내성이 생겼고 제 성격도 보통 성격이 아니니 시어머니에게 맞받아치며 살게 되었죠. 아니 어디서 되도 안 되는 재벌 사모님 노릇을 하면서 20평 남짓한 빌라에서 세 식구가 옹기종기 사는 처지에 남편 하나 잘 기른 걸로 목에 깁스를 하고 다니셨어요. 이런 시어머니의 악행에도 제가 참을 수 있었던 건 저의 금쪽 같은 딸들이랑 남편 덕분이었죠. 특히나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맞서 제게 방패 역할을 해주었는데 만약 남편이 아니었음 진작 이혼을 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근데 이런 저희 부부에게도 청천벽력 같은 일이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2년 동안 영국으로 발령이 난 겁니다. 처음엔 많이 막막했지만 남편에게 좋은 기회였고 좋은 찬스였기에 응원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 혼자 남아 아이들을 키워야 했고요. 그렇게 남편이 떠나고 난 뒤 집에 돌아오니 세상에 시어머니가 본인 짐이란 짐을 다 싸들고 저희 집으로 오신 겁니다. 시어머니 말로는 우리 재영이도 없는데 내가 뭘 믿고 너 혼자 이 집에 냅두냐? 혹시라도 네가 허튼 짓 하면 어째? 내가 감시하고 있어야지. 재영이 한국 돌아올 때까지 내가 여기서 지낼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이건 재영이도 오케이한 부분이니까 까불지 마. 알겠어? 라고 하셨죠. 남편에게도 연락을 해 시어머니와 이런 얘기가 있었냐고 물어보니 응. 어머니가 그렇게 하신다고 하길래 나도 찬성했어. 아무래도 여자들만 사는 집에 누구 하나라도 있으면 좀 더 든든하잖아. 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불편한 부분들이 더 많겠지만 우리 2년만 참자. 그리고 어머니한테 우리 애들 끼니랑 등하교 하는 것도 좀 챙겨달라고 하고 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얘기를 듣고 그냥 알겠다고 했어요. 어차피 벌어진 상황에 남편마저 한국에 없으니 마음만은 편하게 해주자 싶었죠. 저야 하루 종일 매장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9시 정도가 되니 시어머니랑 크게 부딪힐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다르게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신경을 쓰셨죠. 제가 먹는 거, 입는 거, 심지어 친정 가는 것까지 못하게 하셨으니까요.
친정이 제가 사는 곳과 거리가 꽤 멀었기에 1년에 2번 명절 때나 찾아갔었는데 시어머니랑 같이 살게 되면서 그마저도 힘들게 됐어요. 속상한 마음에 엄마한테 몇 번이나 한풀이를 했지만 엄마는 되려 괜찮다며 괜히 니네 시어머니 성질 건들지 말고 좋게 좋게 지내고 있어. 엄마랑 네 아버지는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괜히 친정일로 긁어부스름 만들어서 네 시어머니랑 사이가 어긋나면 안 되잖아. 정 니네가 보고 싶으면 나랑 네 아버지가 올라갈 테니까 잘 지내고 있어. 라고 하시는데 그 말에 얼마나 죄송하고 불효를 저지르고 있는 것 같아 한동안 가슴이 먹먹했어요. 저희 엄마는 시어머니 눈치 보느랴 쉬쉬하시는데 시어머니는 아주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큰 소리셨죠. 저는 일부러 남편한테도 이런 속상한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본인이 잘해서 저희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알더라고요. 가뜩이나 남편도 외지에서 혼자 힘들게 돈 벌고 일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와의 이런 문제들까지 얘기하면서 남편을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게다가 원래 남편이 2년 동안 6개월에 한 번씩은 한국에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일이 너무 많아 딱 한 번 나오고 더 이상은 못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저희는 대부분 연락도 톡으로 하거나 가끔 영상통화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아버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것도 바쁜 출근 시간에 말이죠. 아버지야말로 큰일이 나지 않는 이상 제게 연락을 안 하시는 분인데 아버지 전화를 받곤 쎄한 기분도 같이 들더라고요. 아버지는 제게 지우애미야 나다 하시며 한숨을 크게 쉬시는데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아버지 엄마한테 무슨 일 생겼어요? 무슨 일이세요? 라고 했죠. 그러니 네 엄마가 지금 많이 안 좋다. 사실은 작년부터 몸이 이상하다고만 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내다가 엊그제 몸이 말도 못하게 붓고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갔는데 콩팥이 완전히 고장났다고 하더라고. 약물 치료인가 뭔가 그것도 안 되고 투석도 안 된다고 하는데 네가 좀 와서 네 엄마랑 신장이 맞나 검사라도 해줄 수 있겠냐? 라는 겁니다. 아버지 말로는 엄마가 아예 신장 이식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오열을 하며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제게 너 왜 그러냐? 니네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기라도 했대냐? 그런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오바를 떨어? 아침부터 밥 먹는데 밥맛 다 떨어지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있자니 정말 혈압이 올라 시어머니한테 난리를 쳤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희 엄마가 꼭 돌아가셔야지만 눈물을 흘려요? 엄마가 많이 편찮으시다고 해서 웃는데 그것까지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세요? 그놈의 밥이 더 중요하다고 하시는 거냐고요? 라며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니 시어머니는 제 앞으로 와 저를 손으로 밀쳐대시며 이게 어디서 눈을 치켜뜨면서 대들고 있어? 어? 지 엄마가 아프다니까 이게 완전히 눈에 뵈는 게 없나 보네. 아유 이젠 하다하다 어디 하나 삐꾸인 부모까지 뒀으니 우리 아들이 더 고생하게 생겼네. 아무튼 저놈의 집구석은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다니까. 너 까불지 말고 조용히 살아.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 전화해서 네 엄마 아프다는 그딴 소리도 하지 말고 큰일 하는 애한테 쓸데없는 신경 쓰게 하지 말라고 라며 다시 젓가락을 들어 밥을 드시는데 저는 그 모습에 완전히 이성을 잃었고 시어머니 밥상을 내던져 버렸어요. 그리곤 당신이야말로 어디 하나 몸만 고장나 봐요.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아주. 그땐 내가 똑같이 해줄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요. 전 내일 당장이라도 엄마한테 가서 신장 떼어줄 수 있으면 떼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당신 아들한테 우리 엄마 아픈 거 손 하나 안 벌리고 내 힘으로 다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라며 집을 나왔고 아버지한테 다시 연락을 하니 시어머니한테는 별다른 말 하지 말고 그냥 내려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아버지의 말에 더 화가 났어요. 맨날 저희 부모님은 시댁 눈치만 보고 시댁 비위만 맞추는 그런 사람들 같아서 속이 상했거든요. 저는 옆에 엄마 있으면 좀 바꿔달라고 했고 엄마랑 통화를 하는데 꺼억꺼억거리고 우느라 말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엄마는 울지 말라는 말만 했고 저는 내일 당장 입석이라도 끊어서 갈 테니까 딱 하루만 참고 계시라고 했죠. 그러니 엄마도 알겠다며 내일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점장님께 제 사정을 얘기하고 일주일 정도 휴가를 쓴 후 일찌감치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혹시 모를 이번에 대비해 짐을 싸고 있었죠. 그러니 시어머니는 저를 가만히 지켜보더니 혼잣말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저는 그러던 거 말던가 신경도 안 썼어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저희 딸들을 맡기고 싶지 않아 동네 친한 학교 엄마에게 일주일만 좀 부탁을 한다고 했어요. 맘 같아선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에 빨리 내일이 오길 기다렸죠. 새벽에 잠도 안 와 인터넷으로 신장 이식에 대해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저랑 엄마가 모녀 사이라 유전자가 반은 일치의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유일하게 엄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잠에 들었어요. 그리곤 다음날 자동으로 눈이 떠져 안방 화장실을 들렸다 물 한 잔을 먹으려고 밖을 나가려는데 아니 안방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그리곤 덜커덩 하는 소리와 함께 뭔가 걸리는데 세상에 시어머니가 체인으로 된 안전고리 잠금 장치를 문에다 설치해 놓은 겁니다. 그걸 보곤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 잠금 장치는 자그마치 하나가 아닌 3개씩 해놓으셨는데 그때부터 저는 손발이 미친 듯이 떨려왔고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문을 부서져라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죠. 그러니 그 소리를 들은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시곤 시끄러워 죽겠다. 어제는 내가 밥 먹는 걸 방해하더니 오늘은 내가 잠자는 걸 방해해? 저렇게 갇힌 걸 보니까 완전히 도간에 든 쥐새끼 같네 하며 깔깔거리고 웃으시는데 정말 시어머니 미친 사람 같았어요. 저는 이거 빨리 열으시라고 했고 이거 열지 않으면 당장 경찰 부른다고 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 갑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나오시더니 네 핸드폰도 없이 무슨 경찰을 부르겠냐고 그러냐? 어디 한번 불러봐. 어제 네가 나한테 밥상머리 얻고 난리친 걸 생각하면 이것도 모자라. 어딜 감히 시엠이 무서운 줄 모르고 싸가지 없이 밥상을 엎어? 내가 어제 가만히 있으니까 아주 우습고 바보 천치로 보였지. 내가 너 버르장머리 싹 다 고쳐놓을 테니까 그리 알아. 어디서 까불고 있어? 라고 하시는데 제가 임신했을 때 절 베란다에 잠궈두신 거랑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전 또다시 시어머니에게 포박이 되어버렸죠. 일단은 성질이고 뭐고 엄마부터 살려야 된다는 생각에 시어머니를 불러 무릎을 꿇으며 빌기 시작했어요. 죽을 죄를 지었다고 제발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고 하니 시어머니 저보고 여우지 떨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씨알도 안 먹혔죠. 저는 어떻게든 여길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방 안 곳곳을 뒤져 저 체인고리를 절단할 만한 도구를 찾았는데 그럴 만한 도구가 방 안에 있을 리가 없었죠. 그렇게 1시간을 넘게 시어머니랑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제 핸드폰으로 누군가 전화가 왔고 시어머니는 핸드폰 화면을 보곤 네 아버지네 아주 전화하고 찾고 난리가 났네 하며 본인이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곤 저는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자마자 살려달라고 고함을 질렀어요. 그러니 시어머니 조용히 하라고 하며 저희 엄마를 바꿔달라고 하시는데 엄마에게 다짜고짜 오늘 사돈 딸 거기 못 보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제 얘가 사돈이 아프다는 소리 듣고는 제 밥상을 엎어버립디다. 이건 대체 누구한테 배워먹은 짓거리랍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아주 단단히 교육시키고 있으니까 신장 이식인가 뭔가는 알아서 다른 사람한테 구하세요. 아니 그게 오늘 내일 하는 병도 아니잖아요. 암튼 사돈 딸 절대 못 보내니까 그렇게 하세요. 사돈이 잘못 교육시켜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으니까 할 말 없으시죠? 라며 전화를 끊어버리는데 그 소리를 듣고는 시어머니에게 갖은 악당과 저주를 퍼부었어요. 저도 그 상황까지 가니 이판사판 공사판이더라고요. 아주 악에 받쳐 혼자 방방 뛰며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죠. 그리고는 얼마나 됐을까요? 한 5-6시간이 흘렀나 봐요. 갑자기 현관 벨소리가 들리더니 문을 쾅쾅 치며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라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밖에서 TV를 보다 제가 있는 안방 문틈 사이로 얼굴을 들이밀며 네가 신고했지? 라고 하는데 그 소리에 전 더욱 크게 살려달라고 했어요. 그러니 경찰관 목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결국 시어머니는 문을 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곧이어 시어머니가 니네 뭐야? 니네 뭐야? 라는 소리가 들렸고 그런 시어머니를 밀치고 안방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제 남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너무나도 멀쩡한 모습으로 서 있는 엄마가 보이는데 저는 이게 다 무슨 상황이지 싶었고 동생이 문을 열자마자 튀어나가 엄마, 아니 엄마 괜찮아? 이게 다 무슨 상황이야? 라고 하니 저희 엄마가 제 손을 잡으시더니 놀라지 말라며 저희 시어머니를 향해 소리를 지르셨어요. 사돈, 아니 야이 여편네야. 신장 이식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 아들이야. 당신 아들 박재영이가 신장 이식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라며 핸드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시는데 그 사진 속엔 저희 남편이 환자복을 입고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겁니다. 저와 시모는 둘 다 영문을 모른 채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고 엄마에게서 듣게 된 이야기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남편이 6개월 전에 몸이 완전히 망가진 채로 신장이 고장나 버린 채로 한국에 돌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몸으로 도저히 저와 딸들 앞에 나타날 수가 없다고 했대요. 가장으로서 또 아들로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다는데 그렇게 저희 남편은 저 몰래 그리고 시댁 식구들 몰래 저희 친정에 찾아가 친정에서 생활하며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데 6개월간의 치료 끝에 결국 신장 이식만이 답이라고 했대요. 남편과 직계 가족인 시부모님과 신우 중에 한 사람이 이식을 해줘야 하는데 셋 다 이식을 할 수 없었던 게 시아버지나 시어머니는 연세가 많으셨고 남편 여동생은 남편과 혈액형이 달라 조건이 안 맞는다고 했다는 겁니다. 결국 배우자인 제가 희망이었고 실제로도 배우자와 조직 적합형이 잘 맞으면 공여가 가능하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남편은 끝까지 시부모님 모르게 수술을 하려고 했다는데 이 사단이 나버린 거였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시어미는 그 자리에서 제 다리를 붙잡으며 내 아들만 살려다오. 애미야, 제발 내 아들만 살려줘. 라고 눈물을 흘리시는데 진짜 악어의 눈물 같았어요. 단 몇 분 만에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데 악어의 눈물이 당연했죠. 전 그런 시애미한테 그랬어요. 저기요,
제가 왜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미친 사람처럼 저한테 행동해놓고 제가 왜 당신한테 살려야 되냐고요. 당신 우리 엄마가 아픈 걸로 알고 있었을 때 뭐라고 했어? 그거 오늘 내일 하면 죽는 병 아니라고 하지 않았어? 그럼 당신한테도 똑같은 거지. 내 식구는 그럼 안 되고 남의 식구는 그래도 된다는 심보는 대체 뭔 개똥 같은 심보야. 당신이 이렇게 눈물 짠다고 해도 나 절대 검사 안 해. 아까 당신이 나한테 했던 것처럼 나 여기 다시 가둬봐. 가둬보라고 하며 시어머니 팔을 잡아 끌었어요. 그리고 엄마랑 남동생한테도 그만 가라고 했어요. 남편이 위급하든 말든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어차피 당신 때문에 진절머리 나서 이혼할 거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쳤어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제 다리를 붙잡으며 한 번만 살려달라고 제게 무릎을 꿇고 빌었고 저는 내 심정 똑같이 느껴보라며 집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그리고는 엄마 손을 붙잡고 한참 동안 벌벌 떨었네요. 엄마는 제게 네가 한 말들 다 진심 아닌 거 안다. 어여 병원 가서 네 남편 살릴 수 있는지 보자. 라고 하는데 그 길로 저는 동생 차를 타고 남편에게 갔고 시커멓게 얼굴색이 변한 남편의 모습에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시험이 생각하면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어찌됐든 제가 사랑하는 남편이고 저희 딸들의 아빠니까 남편 하나만 생각하고 검사를 진행해 보았어요. 남편이 저와 혈액형도 같았기에 그 희망 하나 가지고 검사를 하였는데 하늘이 저희 부부를 도왔던 걸까요? 너무나도 다행히 제가 남편의 공여자가 될 수 있다고 하였고 저희는 바로 수술 날짜까지 잡았어요.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 면목 없다라는 말뿐이었고 수술 끝나면 정말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시댁과 영영 영 끊고 이민 갈 생각도 하고 있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 손을 잡고 수술대에 들어가 콩팥까지 나눠 갖게 되었고 수술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평생 반성하며 산다고 고맙다고 하는데 저는 그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남편 또한 몸이 회복이 되고 시댁에 가서 두 번 다시 서로 얼굴 보는 일 없이 살자고 하니 시부모님 또한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부모 자식 간에 이어진 천륜을 끊어버리는 게 말이 쉽지 어떻게 가능하겠나 싶었는데 남편은 아주 확고했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시댁과 연을 끊고 산 지 거의 2년이 되어가고 수술을 한 지도 거의 2년이 되어갑니다. 현재는 남편도 복직하고 저도 일하며 꾸준히 운동하고 식단 관리 잘하며 금쪽 같은 예쁜 딸들 잘 키우며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명절이나 남편 생일 그리고 제 생일마다 몰래 오셔서 집 앞에 음식과 참외의 편지를 두고 가시는데 그런다고 시어머니가 했던 그 악행들이 지워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미 생채기가 나서 상처로 남아있으니까요. 이런 사이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선 시부모 얼굴 안 보며 살고 싶어요. 여태까지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얘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은 저와 같은 시집살이 당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